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유럽 여행 특집의 마지막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한 걸까요? 딱 에피소드 50번째. 50회 차에 이 여행기의 마지막을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아마 여행 날짜 기준으로 5월 17일 금요일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스위스에서 독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라우터 브루넨이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해서 이것저것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게 이제 5월 18일이죠. 18일 토요일, 그리고 5월 19일 일요일 이렇게 되고, 일요일 날 이제 오후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이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렸던 게 그 스위스의 슈피츠라는 곳이었죠. 이제 그곳에 이제 숙소가 있었고, 그 숙소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주 좋은 풍경에 이렇게 그 풍경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방송하기 전에 그 친구가 보내준 그 동영상 파일들을 제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네. 재채기가 갑자기 나오려고. 예, 친구가 보내준 영상을 보았는데요. 야, 참 다시 봐도 풍경이 너무 아름답네요. 네. 친구가 그 고프로라고 그 사진 촬영되고 그 동영상 카메라 있죠? 그 액션캠이라고 하나요? 요즘 표현으로. 그걸 이제 가져가서 이제 이것저것 촬영을 했고, 제가 이제 친구가 이제 그걸 가져간다고 하니, 원래는 이제 제 계획 중에 일부가 고프로를 하나 제가 사서 가져가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뭐 사자마자 바로 가져가서 또 찍으려니까 뭔가 그 어떤 그 캠을 다루기에 익숙한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고가의 물건을 이제 가져가는 거니까 혹시나 이제 도난 사고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돼서 고민하던 차에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이제 쓰는 고프로가 있다 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딸이 있고 하니까 영상 촬영할 일이 많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여행 때문에 구매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걸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네가 찍은 영상 나 좀 받을 수 있냐, 그러면 나도 이제 뭐 이제 간단하게라도 이제 여행 브이로그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제 매체를 이제 다양하게 들으시겠지만 다양한 플랫폼에서 각자 듣고 계시겠지만 청취자분들께서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물론 영상은 없습니다. 이 파일 그대로 올려서 유튜브에도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팟캐스트를 선택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유튜브에서 팟캐스트 키운다 그랬는데 뭐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다 팟캐스트 파일, 음성 파일밖에 없지만 브이로그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도 좋겠다. 이 여행기를 들려드리는 거 플러스 얘가 지금 얘기한 게 대체 어떤 풍경인가, 어떤 그림인가 이런 것도 볼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상상한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목소리로 상상하기니까.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뭐 나름 이제 기획을 하고 이제 갔단 말이죠. 친구한테 이제 찍은 거 좀 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찍어서 가져와서 컴퓨터를 옮긴 용량이 한 120기가가 됐고 대체 이걸 어떻게 받느냐. 뭐 클라우드도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업로드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이게 뭐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흘렀고 이제 친구는 너 이거 언제 가져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여차저차 해서 친구가 이제 그 USB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파일을 다 옮겨서 USB를 저한테 그냥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예, 우편으로 보내줘가지고 그걸 또 받았죠. 받고 제가 뭐 모종의 약간 거래가 있었습니다. 뭐 이건 뭐 TMI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밀리의 서재를 구독을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여행 가기 전에 이제 그 밀리 서재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뭐 이탈리아, 스위스 관련된 여행 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같이 좀 보고 뭐 이렇게 미리 가기 전에 공부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이디를 살짝 공유를 했어요. 제 아이디랑 비번을 그 친구에 공유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 그러고 이제 여행을 다녀온 지 짠짬 지나고 한참 저도 밀리를 안 보다가 우연찮게 딱 들어갔는데 제가 다운을 받지 않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걸 공유한 사람이 걔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행이 끝났는데 이걸 아직도 보고 있네. 그래서 제가 나 이거 너 몰래 보고 있었네? 나 이거 비원 이제 바꾸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안돼 제발 바꾸지 마. 같이 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뭐 농담 반 진담 반 근데 니 돈 내고 봐. 돈을 결제해서 봐. 너 바꿀래 했더니 이제 이 친구가 그러면 너 파일 이거 내가 USB 사가지고 내가 다 해서 보내줄게. 이러면서 내가 할 테니까 제발 공유 좀 해줘. 제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거 뭐 왜 이렇게 매달리지 했더니 뭐 이 친구는 이제 동네 이제 도서관도 자주 이용하고 하는데 도서관에 없는 책들도 밀리 서재에 많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구독하면 본인도 이제 매달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랑 맞바꿨습니다. 맞바꾸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보내준 아무튼 그 이제 120기가 줄여서 아마 100기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 USB로 이제 슈피치 영상도 이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브이로그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친구가 이제 손떨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다들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짐벌이라고 하죠. 그 수평을 이렇게 맞춰주는 그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캠들을 딱 이제 홀드를 시켜서 수평을 딱 유지해줄 수 있는 그 손에 쥐고 손잡이 할 수 있는 그 이제 짐벌을 쓰지 않으시고 영상을 촬영해서 그런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손이 그래도 움직이면서 미세하게 떨리기도 하고 할 텐데 그 친구가 영상 이제 파일을 컴퓨터에다 옮기고 친구가 딱 보고 나서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야 영상 하나도 못 쓰겠다 하더라고요.
대체 어떻길래 하고 이번에 받아서 봤더니 많이 흔들리긴 했더라고요. 이거를 브이로그 만들어서 올려도 보시면 아마 어지럼증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예, 아마 올리는 거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그 중에 좀 덜 흔들리는 것들을 좀 찾아서 어떤 스토리가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짧지만 그냥 짧게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기록용으로 한번 남겨볼까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기 전에는 브이로그를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겠다라고 뭔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보류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요. 예. 그리고 친구가 보내준 것들을 이렇게 다시 보고 슈피츠를 보는데 참 예쁘네요. 예. 또 금세 또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그 추억에 또 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자면 18일 토요일 날 이제 그 슈피츠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조식을 먹었죠. 그 조식 먹는 공간도 그 호수 쪽 뷰가 탁 보이는 그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죠. 그래서 맛있게 먹고 원래 과일 잘 안 먹었는데 사과가 있어가지고 쪼매난 사과. 그래서 유럽 사과는 어떤 맛이려나 하고 먹었는데 사과는 사과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날은 이제 짐을 다 정리를 해놓고 이제 슈피츠에서 그 교통의 요충지인 인터라켄으로 이동을 해서 인터라켄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인터라켄의 그 코인라커 무인 이제 물품 보관함이 이제 꽉 차가지고 넣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일찍 이동하게 되니까 거기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그린델발트로 갔던 그 루트가 아니라 이제 라우터 브루넨이라고 하는 그 루트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철길로 이렇게 그 노선으로 이제 빠져서 올라가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라우터 브루넨은 폭포로 되게 유명합니다. 폭포로 유명하고 그래서 그날은 그걸 간단하게 보고 다시 인터라켄으로 돌아와서 짐을 찾고 인터라켄에서 바로 이제 독일로 가는 겁니다. 프랑크푸르트로. 네. 이탈리아에서 스위스 들어올 때랑 똑같이 여기도 루트가 인터라켄에서 스위스 이제 바젤이라고 있어요. 정확한 발음은 바젤이 아니고 베질 뭐 이렇게 발음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바젤로 가서 바젤에서 환승해서 바젤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쭉 올라가는 그 이제 그런 이제 스케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스위스 바젤까지는 제가 샀던 스위스 트래블 패스로 이제 그냥 바로 갈 수 있고 따로 티켓팅 없이 그냥 타고 가면 되고 시간 맞춰서 이제 여행 가기 전에 바젤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독일 열차죠. 독일에 그걸 따로 이제 티켓팅을 했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독일 걸로 이동하고 요런 이제 하루의 스케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 먹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먹고 돌아와서 뭐 짐 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죠. 저희가 라우트브른 다 보고 인터라켄 와서 인터라켄에서 한 12시인가? 그때 출발하는 열차였어요. 이제 독일로 이제 바젤로 이렇게 가야 됐어서 너무 이제 늦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라우트브룬엔 충분히 보고 여유 있게 이렇게 놓치면 안 되니까 열차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식을 먹고 좀 일찍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가방 싸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 회사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가져갔던 햇반이나 이런 음식들은 이제 컵라면 이런 것들 다 먹어서 이제 다 이제 비우고 가방에는 이제 뭐 이탈리아에서 샀던 뭐 그런 기념품들, 뭐 식료품들, 뭐 또 스위스에서 샀던 과자들 이런 것들 좀 채워서 아침 일찍 이동을 했죠.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렸던 4번 버스를 타고 슈피츠역으로 가서 이제 인터라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아침 일찍 이동해서 그런지 무인 그 물품 보관함에 자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짐 넣어두고, 근데 되게 좋았던 게 당연히 그 무인 락커함에 거기 이제 결제도 바로 거기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카드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LED라고 하나요? 그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키오스크처럼. 그래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 한국어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한국 사람들 스위스에 많이 오는구나.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한국인 서비스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스위스 가시면 그런 물품 보관함이나 이런 거 이용할 때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영어를 잘 못하셔도 번역기도 필요 없고 한글로 잘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고 이제 가볍게 라부터 브루넨으로 이동했죠. 이동하는 게 제 기억으로 한 20분? 얼마 안 걸렸습니다. 금방 이제 이동이 가능했고, 라우터브루넨이 뭘로 유명하냐면 폭포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폭포들이 많아요. 그래서 높은 산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가자. 그래서 마을 자체는 그렇게 엄청 큰 이런 마을이 아닙니다. 작고, 그러니까 넓기보다는 뭔가 역에 내려서 길 따라 한 줄로 쭉 걸어가면 이제 그냥 마을이 좀 이게 길쭉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라서 뭐 이것저것 많이 들릴 곳도 없고,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왼쪽에 막 그 높은 산과 풍경들이 있고, 오른쪽에도 이제 산이 있는데 오른쪽 면에서는 이제 폭포들이 막 떨어지고 있고, 이제 그런 풍경이죠. 그래서 가서 딱 내려서 걷고 있는데 폭포들이 많고, 폭포들이 정말 높고 웅장하더라고요. 너무 높게 있으니까 떨어지는 그 폭포물도 뭔가 콸콸콸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싹 떨어지는 그런 느낌 있죠. 너무 이렇게 길이가 기니까 한국에 있는 폭포처럼 그렇게 짧은 느낌이 아니라 되게 이제 길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이제 큰 폭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사진 찍고 하는 그 포토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친구랑 저랑 사진 찍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언덕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폭포가 내려오는 그 폭포 뒤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계단도 올라가야 되고 조금 걷기에 이렇게 편하지 않고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왔는데 보고 가야지 해가지고, 근데 올라가는데 이거 좀 약간 다시 그 역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있는데 너무 시간 지체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라가는데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폭포 뒤편에서 또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으면 제 등 뒤로 폭포물이 확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게 쭉쭉 안 올라가고, 올라가는 중간에서 멈춰서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기다렸다 조금씩 올라가고 이제 찍고 또 내려오시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조마조마 좀 하긴 했는데 잘 봤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니까 그 폭포물들이 튀잖아요. 그래서 막 쫄딱 졌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제 반대로 다 보고 내려오시는 어떤 아저씨가 뭐 어느 나라 분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아침에 샤워했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이제 저랑 제 친구랑 Did you take a shower?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봐가지고 빵 터졌던. 그게 너 올라가면 쫄딱 젖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질문으로 이제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너 아침에 샤워했니? 이러면서 너 올라가면 샤워할 수 있어 이렇게. 그분 이제 머리 좀 젖으시고 옷도 좀 젖으시고 하더라고요. 쫄딱 젖는 정도는 아니고,
이제 뭐 바람막이라든지 이제 방수가 되는 거 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그 뭐 물보라라고 하나요? 그 물 폭포가 내려올 때 그 물방울 입자들이 막 튀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계단 쪽이 그 폭포가 떨어지는 그 산을 이제 안을 깎아서 약간 이제 벽 쪽을 깎아가지고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이렇게 철조망이라든지 철제로 된 이제 난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두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거는 그 와중에도 그 머리 위로 이렇게 그 암벽이나 이런 데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젖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가서 이제 뒤편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올라가는 길이 되게 힘들진 않지만 그래도 좀 물이 밑에 많이 고여있고 하니까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데, 뭐 다들 뭐 사람들이 참 이게 물 맞는 거를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예. 다들 이제 물을 맞아도 다들 아주 환하게 행복한 표정으로 그렇게 구경을 하시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뭐 근데 그 폭포까지 그 라우터브루넨 역에서 걸어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멀지가 않고, 그래서 보고 내려와서 뭐 더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고 이제 그냥 이제 역으로 왔죠. 역으로 다시 걸어와가지고 뭐 시간이 이제 빠듯하진 않더라고요. 충분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인터라켄에 여유 있게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서 인터라켄으로 출발하는 열차를 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그래서 인터라켄에서 출발하기 전에 뭐 좀 점심도 간단하게 먹고 기차 타고 가야 되니까 뭐 간단하게 뭐 요깃거리도 좀 사고, 그 다음에 뭐 가기 전에 뭐 기념품으로 될 뭐 그 스위스 과자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 좀 여기서 사서 가자. 그래서 인터라켄에 그 쿱이라는, 제가 방송 중에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쿱이라고 불리는 대형 마트가 있는데 인터라켄에 크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저는 샌드위치를 사고 친구는 치즈버거를 샀나? 치즈버거 약간 그 조리된 거 있죠. 저는 샌드위치는 이제 저희 이제 일반 편의점 가면 파는 그런 편의점 샌드위치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잘려져 있는 그거 똑같이 그런 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제로콜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기차 타고 가는 길에 마실 355짜리였나? 쪼매난 맥주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감자칩, 저 가기 전에 나라마다 감자칩 한번 먹어봐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스위스 쿱에서 스위스 그것도 검색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과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프리카 맛 감자칩을 하나 샀죠. 근데 그게 이제 파프리카 맛이 그게 이제 매콤한 맛이에요, 약간. 그래서 그거 사고, 그래서 친구랑 그 볕 좋은 인터라켄 그 역 앞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 여유 있게 바람도 솔솔 불고, 그래서 점심 먹고, 예, 그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앞에 어떤 외국인이랑 어떤 이제 동양인 남자분 여자분들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약간 한국으로 치면 스타렉스 같은 이제 그 봉고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봉고차 옆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패러글라이딩 하는 이제 액티비티 하는 이제 회사 차량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예약하신 분들이 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타고 가고, 그래서 야, 저렇게 예약하고 여기서 기다리다 타고 가시는구나 하면서 봤는데, 그 타시는 분들 다들 딱 봐도 액티비티 좋아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예.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견일 수도 있지만 좀 체격도 건장하시고, 예, 아주 뭔가 이렇게 딱 봐도 활기 넘치시는, 예,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냠냠냠냠 점심을 쩝쩝 먹으면서 오호 패러글라이딩 하면서 여기 와서 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친구랑 나눴죠. 하지 못했지만 패러글라이딩 아마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액티비티 가격이 꽤 비쌀 겁니다. 예. 스위스는 뭐 물가도 워낙 비싸고 하니까. 와, 근데 거기서 이제 인터라켄 거기서 알프스 산맥을 이렇게 보면서 패러글라이딩을 탄다? 타볼만 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하늘 패러글라이딩 타고 하늘로 이렇게 확 출발하면 저는 정말 어 너무 무서울 것 같긴 한데 풍경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 이거 도전해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용기가 생긴 너무 아름다우니까 야, 하늘을 날면서 보고 싶다. 위에서 내려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예. 친구도 마찬가지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심을 거기서 간단하게 때우고 이제 인터라켄역 가서 물품 보관소에서 이제 캐리어 가방 큰 거 이제 하나씩 또 찾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찾아가가지고 이제 열차 도착했길래 탔죠. 딱 그 시간대 12시쯤 되니까 인터라켄으로 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미친 듯이 물품 보관함으로 막 뛰어가시더라고요. 빨리 잡아야 돼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열차를 탔죠. 열차를 타고 네 열차를 타고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다시 인터라켄에서 슈피츠 방향으로 가는 기차였거든요. 가면서 다시 호수 보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맥주랑 감자칩이랑 까가지고 쩝쩝쩝 거리면서 먹으면서 스위스 안녕 잘 있어 스위스 안녕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를 떠나왔죠. 그리고 쭉 가서 이제 바젤 도착했는데 바젤에서 이제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환승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고생을 했던 게 이게 그 역사에 환승하게 될 그 독일 열차 독일 열차의 번호가 이제 어디로 들어올지 플랫폼 번호가 뜨잖아요. 저희가 이제 기차역 가면 그 몇 번 뭐 메토 플랫폼 뭐 이렇게 몇 번 플랫폼 이렇게 뜨는데 제가 또 이제 그 독일 열차 예약을 해놓은 이제 어플이 있어요. 독일 열차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도 플랫폼 번호가 뜨거든요. 뜨는데 이 어플에 뜬 플랫폼 번호랑 그 해당 역에 뜨는 전광판에 뜨는 플랫폼 번호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디가 맞냐 하고 친구랑 막 우왕좌왕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역시나 그때는 왜 그 판단이 쉽게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 역에서 출발하는 기차니까 이 역의 전광판에서 상황실에서 바로바로 판단해서 이제 플랫폼을 배정을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도 그 바젤역에 있는 그 플랫폼 그 번호가 맞았고 이 어플에 있는 플랫폼은 이전 플랫폼이었는데 변경이 돼서 이제 바젤역의 그 전광판에 바뀐 번호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플은 느린 거죠. 한 템포 느리고 뭐 약간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술적인 어떤 시간의 어떤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약간 그 서양인 특유의 그 한국은 이런 거 뜨면 바로바로 뭔가 일처리를 했을 텐데 그냥 뭐 여유 있게 그러려니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약간 둘이서 조마조마하면서 이쪽 플랫폼 저쪽 플랫폼 막 한 명이 이제 짐 맞고 한 명은 이제 걸로 뛰어갔다가 보고 이거 우리가 타는 차가 맞나 보고 막 그러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열차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싹 들어와서 이제 타고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 짧은 시간 놓쳤다가 우왕좌왕하다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았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잘 탔고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출발을 했죠. 프랑크푸르트로 쭉 출발해서 근데 이것도 이게 일종의 편견일 수 있는데 독일 열차를 딱 탔는데 같이 타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대부분 다 독일 거주하시는 분인 것 같고 스위스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열차 안이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고요하더라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독일 분들 굉장히 주위에 민폐를 안 끼치려고 하고 막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어떤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친구랑 뭐 저는 간간히 대화하긴 했지만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좀 기억이 떠오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것도 몇 시간 탔지? 이것도 한 6시간 탔나요?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 이것도 정말 길게 갔거든요. 제가 이번 이제 해외여행 가면서 기차를 되게 이제 오래 긴 시간 타게 되면서 제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KTX를 타고 내려갈 일이 많단 말이죠. 갈 때는. 저는 그 2시간 40분이 정말 몸이 막 삐삐 꼬이고 너무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나중에 막 허리도 좀 아프고 또 이거 복근도 좀 아프고 막 이렇게 막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거 운동 부족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야, 여기서 막 5시간 6시간 타니까 KTX 타는 건 정말 껌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고, 봅시다. 인터라켄에서 12시 반에 출발했구나. 12시 반 출발해서 프랑크푸르트 저녁 5시 52분, 6시 도착이니까 5시간 반? 근데 그 바젤역에서 프랑크푸르트 가는 열차가 딜레이가 됐거든요. 20 몇 분? 딜레이 됐으니까 18시, 예, 6시간 걸린 것 같아요. 물론 뭐 다행히도 중간에 환승한다고 잠깐 내리기도 했기 때문에 몸이 좀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6시간을 기차를 탔습니다. 6시간을 기차를 탔습니다. 정말. 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번 길게 한번 타시면 여러분, 제 말을 이해를 가실 거예요. 한국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 너무 가깝다. 서울 부산 너무 가까운 그냥 이웃 동네다. 예전에 얼핏 그 얘기 들었던 거 생각나요. 유튜브였나 예능에서나 봤는데, 그 브라질 분이었나 한국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분 서울 사는데 얼마 전에 나 부산 여행 갔다 왔어, 가깝던데 이러면서 차 몰고 갔다 왔어 이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차 몰고 서울에서 부산 갔다고 부산에서 서울 돌아오는 거 정말 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 피곤한. 근데 정말 이 엄청난 그 거대한 그 땅덩어리에 사는 그분들, 그 외국인 분들, 이웃 사촌이다. 서울 부산 옆 동네인데 차 몰고 4시간 정도, 4시간 반밖에 안 걸려. So cool. 아무튼 이게 스케일이 달라진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환경이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고와 감정과 할 때 이런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역에서 딱 나와서 이제 그 역 근처 이제 숙소, 도요코인 프랑크푸르트라고, 도요코인이 아마 일본 기업일 거예요. 호텔 이제 숙박 업체인데, 그 역 근처에 거기가 싸가지고, 그리고 뭐 어차피 이제 저녁에 잠만 자고 하루만 자고 다음날에 출발해야 되니까 그냥 아주 저렴한데 그냥 트윈 베드만 되는 대로 이렇게 잡아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갔는데 여기서 나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내리진 않고 좀 이렇게 좀 톡톡톡톡 떨어져가지고, 가방 끌고 갔는데 혹시나 이제 독일 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프랑크푸르트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딱 내려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또 스위스에 있다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나라 역이든 좀 비슷하죠. 비슷한데 역 근처가 되게 번잡하고 좀 그런 분위기긴 하죠. 근데 제가 딱 역에서 내려서 역에서 딱 나와서 느낀 인상은, 너무 더럽다. 너무 더럽고 사람 너무 많아. 그리고 정신없어. 담배 피는 사람 많고, 제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거 대마 냄새다 하더라고요. 그 대마가 합법인가 봐요. 저도 정확히 조사를 해보진 않았는데, 담배 냄새가 아니라 그 특유의 어떤 아주 특유의 하여튼 뭔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태우는
식물을 태우는 냄새가 있더라고요. 친구는 이제 뭐 외국 몇 번 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대만 냄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아무튼 저 첫인상 굉장히 좋지 않았다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나중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짐을 맡겨놓고 나와서 저녁 먹으러 이제 저번에 한번 예전에 초반에 말씀 한번 드렸지만 저희가 마지막 루트로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했던 게 비행기표가 싼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독일은 이제 아무래도 맥주잖아요. 그래서 야 맥주 갈겨야지 맥주 좀 먹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저녁으로 무조건 맥주다. 소시지에 맥주와 그리고 슈바이학센이라고 부르는 한국으로는 족발인데 족발 이제 겉에 바삭하게 튀겨가지고 안에는 촉촉하고 부드럽고 슈바이학센이랑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조사해 놓은 대로 갔어요. 다 먹고 돌아오는데 이제 다 먹고 나오니까 이제 그때 이제 독일 시간으로는 막 저녁 9시 뭐 10시 이렇게 됐죠. 난 나왔는데 아우 물론 이제 이제 해가 지니까 이제 어두컴컴하죠. 물론 길에 이제 가로등도 있고 조명도 있긴 한데 걸어가는데 좀 사람이 없는 이런 골목 지나가는데 옆에서 막 병 깨진 소리 있죠. 한국으로 치면 막 술 취해서 막 소주병 깨지고 하는 거기는 뭐 맥주병이겠죠. 병 깨지고 하는 소리 막 들리니까 어우 막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섬찟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무서운데 또 막상 또 갔다 와서 제 여행 카페 이런 데 후기를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대요. 뭐 그런 병이 깨지거나 이런 건 있지만 곳곳에 경찰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위험하진 않다. 밤에 다녀도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하던데 아무튼 그런 것도 무서웠고 또 독일 분들이 다들 신체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게 크고 덩치 크고 이런 분들이 막 하도 이렇게 계시니까 저 좀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키가 작고 단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주는 위압감이랄까. 물론 그분들이 저한테 뭔가 이렇게 어떤 위협을 한다거나 공격적인 걸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분위기들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무서웠어요. 첫인상은 좀 약간 무섭고 좀 지저분하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역 근처는 좀 비슷하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노숙자분들 막 이렇게 술에 만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분위기도 약간 좀 경계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국이었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이게 또 가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첫인상은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그 맥주집 가서 이제 주문해서 먹었죠. 이제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가는 곳이었고 이미 그런 걸 좀 유명한 곳이었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옆 테이블에 막 제가 얼핏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걸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이제 그냥 유학생이신 것 같아요. 독일에 한 3분, 4분 정도 여자분들 이제 거기서 막 드시면서 막 이제 누구 험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뭐 괜찮았다. 그랬고 그 슈바이 학생이랑 맥주랑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간으로 저녁 9시 막 이렇게 되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5시 막 이렇게 됐을 때란 말이죠. 귀신같이 이제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그 소시지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랬죠. 근데 이유를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날 하루긴 했지만 매번 그리고 이제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주말이고 했고 매번 주말 저녁마다 그런 분위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런가 했더니 안 그래도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열차 안에서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날이 이제 독일로 가는 프랑크푸르트 가는 열차 안에서 친구가 얘기를 해준 게 그날 이제 독일의 축구 리그죠. 분데스리가 축구 그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이라 모든 그 각 팀들의 독일의 지역마다 각 그 축구 팀들의 경기가 다 동시간에 이루어졌대요. 마지막 경기가. 그날 아마 바이에른 뮌헨에 뛰고 있는 수비수 김민재 선수도 뛰었을 거고 슈투트가르트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도 그날 경기를 했을 거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라는 팀이 있습니다. 축구팀이.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시즌 마지막이었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거기는 영국으로 치면 펍,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냥 클럽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길가에 노상에 테이블들이 있고, 그 테이블 바깥에 테이블이 없어도 그냥 그 길 지나가는 인도에서 사람들이 다 손에 이제 병맥 들고 막 그냥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니고 바글바글합니다, 아주. 그리고 지나가는데 딱 봐도 그 프랑크푸르트 팀 응원가 같아요. 막 응원가를 부르고 다들 이제 흥이 난 거예요. 이제 보니까 뭐 리그에서 한 6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름 선전한 것 같고, 그 팬들이 원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약간 일종의 이제 다 끝이 났고 이제 축구 팬들이 그냥 마지막을 좀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술 드시고, 취한 사람은 뭐 술병 떨어뜨리니까 깨지는 소리도 나고 뭐 그랬겠죠.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뭐 이제 경찰분들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분위기가 있구나. 다들 좀 신났구나. 예, 목에 막 그 자기 축구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엠블럼 같은 거 그려져 있는 막 목도리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저녁에 이렇게 와가지고 숙소 와서 씻고 그날은 그렇게 잤습니다. 예, 잘 먹고 잤고, 그리고 제가 아까 슈투트가르트에서 이제 정우영 선수가 뛰고 있다 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19일 날 이제 프랑크푸르트 출발해서 20일 날 인천공항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이제 잠깐 친구가 이제 화장실 간 사이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어떤 남자분이 지나가는데 뭐 여자분들 한 여러분이 막 오빠 오빠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쳐다봤더니 그분이 이제 정우영 축구 선수 정우영 선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봐도 이제 여성분들 팬분들인 것 같아요. 좀 친해 보이더라고요. 가지고 제가 근데 보니까 무슨 에이전시인지 뭐 매니저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막 이제 이동하는데 뭐 사람들이 다 많이 알아보진 못하는데, 딱 봐도 정우영 선수구나.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성 팬분들이 막 따라하면서 막 선물도 좀 드리는 것 같고, 뭐 오빠 오빠 하면서 막 이렇게 따라가는 그걸 제가 봤죠. 그래서 제 친구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야 슈투트가르트 정우영 좀 전에 여기 지나갔어. 그러니까, 그러냐고. 너 재밌는 구경 놓쳤다. 뭐 얘기를 했죠. 이라고. 이건 제 추측컨대 아마 프랑크푸르트에서 제가 이렇게 넘어오는 그 비행기 그대로 타고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날 마지막 경기 토요일 날 하고 그 다음 날 주무시고 쉬시고 19일 날 저녁 비행기로 바로 한국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때 얼핏 알기로는 아마 뭐 국가대표 무슨 평가전인가 월드컵 무슨 뭐 예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한국으로 오셨어야 되는 그런 거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해외 분들이 다들 한국으로 와야 됐어야 될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정우영 선수랑 뭔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것 같다. 물론 그분은 이제 비즈니스를 타고 오셨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런 일화가 있었다. 예, 그랬고 아무튼 그리고 자고 19일 날 이제 일어났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간단하게 조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10시 반이었나? 10시였나? 하여튼 그때까지 이제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체크아웃 하고 나서 이제 짐을 맡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먹고 숙소 와서 방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공항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으로 보낼 그 붙여야 될 짐의 최종 이제 캐리어 가방을 싸는 거죠. 저도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제가 그때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반 깁스 가져갔던 거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쓰질 않았으니까 발 들어가는 거기다가 그 와인 이제 돌돌돌 싸가지고 겉에 이제 에어캡으로 싸서 그걸 또 다시 깁스 딱 꽂아가지고 깁스 하면 이제 찍찍이 있잖아요. 딱 고정시키는 그 찍찍이 다시 쫙 붙여가지고 그런 이제 깨지지 않게 그 보호하는 용도로 썼다. 보호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쓰고
저도 이제 이탈리아에서 그 올리브 오일이랑 그다음에 발사믹이랑 이게 병으로 된 거를 많이 샀었어 가지고 야, 이게 무게랑 막 이런 게 무겁고 깨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행히도 한국에서 좀 일부러 좀 과하게 에어캡들을 많이 좀 넣어갔거든요. 이건 무게가 많이 나가진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다 꼼꼼하게 좀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싸가지고 그 싼 거 플러스 옷들도 같이 확 넣어가지고 최대한 병들끼리 안 붙어 있게 좀 거리 띄워두고 거리도 좀 맞추고 머리를 막 씁니다. 예, 쓰고 그렇게 했죠. 하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뭐죠? 보스턴 백이라고 얘기하나요? 그 약간 이렇게 간단하게 접을 수 있는 큰 백. 그걸 이제 인터넷에서 싸게 저렴하게 사가지고 몇천 원 주고 사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가벼운 뭐 옷들이라든지 가벼운 것들, 기내에 탈 수 있는 것들은 기내에 들고 기내에 실을 수 있는 짐들은 이제 거기로 다 옮겨 놓는 거예요. 거기를 다 옮겨서 이제 캐리어랑 따로 가져가는 거죠. 그 옮긴 만큼 무게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캐리어 안에 이제 제가 샀던 이제 무거운 이제 기념품들이나 식료품들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정리를 했죠. 하고 저는 또 가기 전에 혹시나 몰라가지고 손저울을 샀거든요. 손저울이 뭐냐면 그 밑에 고리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쪼매난 저울인데 그 고리를 캐리어 가방 손잡이에 딱 걸어서 그거를 이제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가방차를 이렇게 쭉 위로 드는 거 들면 얘가 중량을 잡아줘요. 몇 킬로그램인지. 이게 약간 오차가 있는데 오차도 한 100g 정도 차이라서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갔는데 잘 가져갔죠. 제가 그거 산다 그랬더니 여행 가기 전에 친구가 야 호텔에 다 체중계 그 무게 재는 거 있어. 그러면서 가방 올려서 재면 돼. 그 뭐 그런데 돈을 쓰냐 이랬거든요. 가져갔더니 제 친구가 제일 좋아요. 이거 샀나? 땡큐 나도 좀 쓰자. 그랬던 기억이 나고 잘 가져갔죠. 가져가가지고 저도 무게 재 보고 또 그 캐리어 가방이 이제 수화물 실을 때 최대 23kg가 한계인데 보니까 들었더니 24kg 돼가지고 4kg는 23점 얼마 넘어가지고 다시 열어서 꺼내서 이제 기내 들고 갈 그 보스턴 백에 가방에 더 넣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체크아웃 10시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다 끝내고 이제 침대에 앉아있고 쉬고 있었죠. 그리고 친구가 짐 싸는 거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에어캡 싸던 게 이제 남아 있으니까 친구가 나 좀 빌려주면 안 되나 이래가지고 이거 다 쓰라 가지고 걔도 이제 병으로 샀던 거 싸고 얘는 특히나 딸내미가 있으니까 이제 딸내미 줄 선물들을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얘도 대충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제 생각에는 계산을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산 거예요. 사가지고 이제 근데 그것들이 부피도 크고 막 이렇거든요. 막 킨더조이 막 이런 것도 사고 킨더조이인데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 막 큰 인형 안에 막 킨더조이 담겨있는 막 이런 것들 막 사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짐 싼다 고생을 했죠. 해가지고 이리저리 싸고 이렇게 들었는데 막 23kg가 뭐야 막 넘어가고 하니까 막 다시 꺼내서 하는데 근데 체크아웃 시간은 막 이제 한 15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마지막에 허겁지겁 막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탁 해서 무게 재고 야 됐다 이러면서 야 딱 맞다 이러면서 하고 했는데 제가 이게 보고서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니 그 뭐냐 그 발사믹 식초 그 병으로 된 거 아이가? 니 그 캐리어에 안 넣고 따로 뺀 거 아이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뭐지? 이렇게 했더니 보더니 맞네. 병으로 된 거 액체류는 비행기 들고 못 타니까 기내 안으로 못 들고 가니까 맞네. 이러면서 갑자기 또 허겁지겁 꺼내가지고 막 다시 막 하는 거예요. 체크할 시간은 막 다 돼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빵 터져가지고 막 그걸 제가 막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저는 이제 웃겨가지고 깔깔깔깔깔 웃고 얘는 막 어쩌지? 이러면서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다시 싸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잘 그렇게 정리를 하고 짐을 싸서 나왔죠. 나와서 이제 프론트에 짐을 맡겨놓고 프론트에 짐 맡아주시더라고요. 맡아놓고 이제 저희가 일요일날 저녁
5시였나 6시였나? 잠시만, 이제 그래도 이제 한 달 넘었다고 기억도 안 납니다. 6시 반이네요. 6시 반 비행기 프랑크푸르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시간이 있죠. 근데 프랑크푸르트에 뭐 볼 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희 뭐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뭡니까? 맥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일 유명한 레브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장 쪽에 구경을 가자. 그리고 거기 근처에 이제 파울라너라는 그 맥주, 그 유명한 그 뮌헨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생맥 파는 이제 그 가게가 있거든요. 이게 지점들이 있어요. 다행히 이제 레브 광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갈 겸 이렇게 레브 광장을 갔죠. 가는 길에 거기 유로타워인가? 유로타워? 아무튼 있는데, 그 유로화 그 지폐 보면 이렇게 C자 이렇게 돼 있는 유로화 모양의 어떤 조형물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친구가 이제 거기 가서 거기 조형물 밑에서 사진 찍으면 부자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제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 친구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거에 좀 무관심한 편인데, 그래 알겠다 가자 이래서 이제 갔죠. 가가지고 저도 밑에서 사진 하나 찍고 그 친구도 찍고, 레브 광장 가는 길에 그래서 이제 걸어서 쭉 갔죠. 레브 광장까지 프랑크푸르트 역에서 별로 안 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사진 찍고 쭉쭉 걸어가지고 레브 광장 갔죠. 갔더니 레브 광장에 참 이제 관광객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성당도 구경하고, 또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갔던 날이 일요일이어서, 일요일 날은 성당에 미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미사 지내는 것도 보고, 운이 좋게도 거기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는 것도 듣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좋고, 이탈리아나 이런 성당과는 다르게 독일 성당은 그게 아마 고딕 양식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뾰족뾰족합니다. 뾰족뾰족하고, 그런 형식이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이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부 쪽 위쪽으로 갈수록, 이탈리아 위로 이제 스위스, 독일 갈수록 이제 그런 이제 양식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딕 양식의 대성당도 멋있더라고요. 멋있고. 근데 밤에 보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약간 특유의 어둡고 약간 요런 빛깔로 만든 성당이라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구경도 참 잘 했고, 그리고 구경 좀 하고 잠깐 쉬고 있다가 이제 맥주집 갈까 하고 있는데 귀신같이 막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산 다행히 이제 준비해 갔던 거 쓰고 그 생맥집으로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그 생맥집에서 그 전날 저녁에 갔던 데랑은 다른 맥주집이에요. 여기는 파울라너라는 곳인데, 파울라너는 한국에도 캔 맥주가 들어옵니다. 세계 맥주로 들어오고, 파울라너 생맥을 파는 한국의 가게들도 있는데 기분 탓일까요? 여기서 먹은 생맥이 훨씬 맛있고, 그리고 파울라너 생맥이 하나가 아니라 파울라너도 보면 뭐 헤페바이진이라든지 뭐 밀맥도 있고 라거도 있고 종류가 있어요. 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한 4가지 종류 되는데, 맑은 라거도 있고 밀맥처럼 이제 뿌옇게 이제 잔여물이 많은 밀맥도 있긴 한데, 한국에 들어온 생맥은 아마 밀맥일 거고, 그 맑은 색으로 된 라거 먹었는데 라거도 너무 맛있고 밀맥도 너무 맛있고, 밀맥도 한국에 파는 그 생맥이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 착각일 수 있겠으나 하여튼 너무 맛있고, 역시 현지 산지 직송, 산지에서 바로 먹어야 됩니다. 한국 부산 가서 바로 바다에서 회쳐서 먹어야 되지. 역시 신선할 때 먹는 게 짱입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슈니첼을 시켰거든요. 소시지 하나랑 슈니첼. 슈바이학스는 너무 먹어봤으니까 양도 많고 해서, 슈니첼은 그 돈가스랑 같아요. 이제 고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튀겨놓은 돈가스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돈가스 소스를 뿌리진 않고, 슈니첼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둘이 이제 진짜 맥주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주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거기도 이제 한국인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먹고 나왔는데도 이제 비가 조금 이제 그래도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우산 쓰고 쫄래쫄래 걸어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일찍 가자 해가지고 숙소로 갔죠. 가가지고 이제 숙소에서
이제 술 들어가니까 알딸딸하니 이래가지고 알딸딸하게 우산 쓰고 이제 걸으면서 숙소 가서 짐 찾고, 그러고 이제 일찍 출발하자 해가지고 공항에 아마 한 3시간 4시간 전에 도착했던 것 같은데요. 3시간 전에 도착했나? 한 3, 4시간 전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예, 가지고 공항 가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역에서 S반인가? S반이라는 그 이름의 그 열차 라인이 있는데 그걸 타고 이제 그 공항까지 바로 갔죠. 가서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항에 아까 먹었던 그 파울라너 공항 지점이 또 있거든요. 공항 지점 또 갔죠. 가서 마지막까지 야 한국 가면 못 먹는다, 못 먹어. 물론 한국에도 파는 데 있는데 야 이 맛을 못 느낀다 하면서 가서 공항에서 이제 안주를 시키지 않고 잠만, 맥주만 딱 시켜서 둘이서 또 한 잔 탁 때려놓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이제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마지막 쇼핑을 했어요. 친구는 이제 전날 18일날 DM이라고 불리는, 한국어로 치면 올리브영 같은 곳이 있어요. 독일에 DM이라고, 이름이 DM인데 다이렉트 메시지 아니고요. DM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한국에서 요즘 유명한 그 오쏘몰 뮌이라고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면역력 떨어지거나 막 감기 기운 있을 때 그 이렇게 먹는, 액체로 돼 있고, 액체랑 알약이랑 같이 돼 있나? 저는 오쏘몰 뮌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제 친구는 그거를 한국에서 좀 챙겨 왔어요. 와서 피곤할 때마다 하나씩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쏘몰 뮌이 오리지널이 독일 거거든요. 독일 거고.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를 갔는데 오쏘몰 뮌이 DM에는 없고 그 약국 가면 있어요. 근데 약국이 비싸요. 한국이 더 싸더라고요. 근데 오쏘몰 뮌이 오쏘몰 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DM이라는 한국의 이제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그 무슨 메볼리스인가? 하는 그 이름의 그 상표가 있는데,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오쏘몰 같이 이뮨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액체류 것들이 나와요. 그건 꽤 저렴하거든요. 저렴하고.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오신대요. 저희도 조사를 좀 했죠, 미리.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도 먹고 장모님도 드리고 뭐 부모님도 드리고 이런다고 좀 사서 갔어요. 근데 저는 이걸 부모님을 뭐 드려도 뭐 딱히 안 드실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건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냥 뭐 이 발사믹 식초랑 올리브 오일이랑 뭐 이런 거 드려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이뮨 그것도 이제 안에 병으로 되는 거 무게가 나가니까 이게 무게가 또 가져가기에 또 너무 오버되는 거 아니까 애매해가지고 안 샀어요. 안 샀는데 그날 자고 뭐 다음날 아침에 뭐 이렇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하나 좀 사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해가지고 근데 일요일날 문을 다 닫습니다. DM 이런 데가. 그래서 독일은 일요일날 문을 굉장히 많이 닫더라고요. 한국이랑 다르게. 한국은 뭐 일요일날 막 장사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항에 가면 공항에 또 그런 비슷한 올리브영 같은 지점들이 있대요. 레브인가 하여튼 그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공항 가서 이제 맥주 먹고 어제 거기 가서 쇼핑을 하러 갔는데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없고, 괜찮은 것들은 사람들이 다 막 쓸어가고, 미리 저보다 더 먼저 가서 쓸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가지고 그건 못 샀고, 그리고 그냥 이제 저희 어머니 젤리 좋아하시니까 하리보 젤리 종류 엄청 많더라고요. 하리보도 독일 거니까. 그래서 그 중에 좀 한국에 없을 법한 거 사왔는데, 나중에 한국 가서 TV 보니까 TV에서 그 광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구나. 그거 사서 나중에 이제 부산 집으로 보내드렸고, 올리브 오일이랑 발사믹 식초랑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다 집으로 보내드렸고, 그리고 제가 치즈를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탈리아에서 파스타를 먹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즈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내가 싫어하는 그런 치즈랑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나올 때 치즈를 사는 거는 무리가 있고 가방에 싣고 다니면 상하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가 딱 공항에서 한국으로 바로 출발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식료품을 사서 캐리어에 넣으면
물론 그때는 이제 5월이고 하니까 더울 때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짐을 캐리어를 그 비행기에 실으면 비행기가 저 높은 고도 높은 곳으로 이제 하늘 위로 가니까 그쪽은 기온이 완전 진짜 영하로 급 떨어지거든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람이 못 견딜 정도 영하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자연 냉동이 되겠죠. 그 유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그 신선도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 이거 치즈 하나 사서 가야겠다. 이거를 한국 가서 뭐 이탈리아에서 올리브 오일도 사고 파스타 면도 샀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걸 사서 가야겠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마트죠. 그 공항에 있는 거 마트에 가서 고민을 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이제 치즈를 샀죠. 이렇게 파스타 위에 이렇게 싹 갈아서 이렇게 넣는 치즈 있잖아요. 그라나 파나도인가? 파나도. 잠시만요. 그라나 파다노 맞네요. 그라나 파다노 치즈. 요렇게 약간 긴 삼각형, 길쭉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라나 파다노 치즈 있는데 그걸 샀습니다. 사서 이제 캐리어 가방에 넣었죠. 넣고 이제 슬 좀 일찍 들어갈까 해서 들어가서 이제 캐리어 붙이고 이렇게 했죠. 한국에 와서 집에 도착해서 딱 열자마자 바로 치즈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냉동실에 넣어놓고 지금도 잘 먹고 있습니다. 뭐 파스타 엄청 많이 해먹진 않으니까 지금도 한 절반 정도 남아있는데 싹 갈아서 넣으니까 똑같이 한국에 파는 오뚜기 그 토마토 파스타 소스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파스타면 이탈리아 사온 파스타면 이렇게 해서 만들고 똑같은 그거였는데 그 위에 그냥 치즈만 싹 갈아서 넣었는데도 이 풍미랑 맛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한국 와서 그 이탈리아 뽕이 빠지질 않아가지고 그 마트 가가지고 마트에서 그 와인이랑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초반에 와인이랑 파스타랑 집에서 엄청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이 순식간에 찌더라고 진짜. 여행을 갔다 와서 그 여행의 자유로움을 느끼고 여행 가서 그 맛있는 음식 사 먹고 이런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갔다 와서 몸무게를 쟀는데 살이 쪘어요. 물론 제 예상보다 많이 찌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왜냐면 또 많이 걷게 되니까.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원래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냥 원래 한국에서 먹던 대로 먹다 보면 다시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뽕이 빠지질 않아가지고 갔다 와서 와인이랑 뭐 파스타랑 뭐 이런 걸 엄청 먹은 거예요. 또 이제 뚜레쥬르 같은 데 가가지고 그 평소에 먹지도 않는 그 바게트 있잖아요. 바게트 그 슬라이스 된 거 있어요. 그 길다란 바게트 슬라이스 하고 양도 많아요. 그 가져와가지고 올리브 오일 뿌려가지고 발사믹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이탈리아 식당 가면 한국에서 그 찍어 먹게 주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또 빵도 엄청 찍어 먹었어요. 와인이랑 먹었더니 여러분 살이 안 찌고 100입니까? 예? 살이 안 찌고 100이겠냐고. 그래서 그 찐살이 지금 빠지질 않습니다. 빠지질 않아요. 제가 정말 진짜. 식단은 예전대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최근에 이제 와인을 지금 끊었고요. 여러분 근데 뭐 파스타 이런 것도 뭐 그렇긴 한데 빵도 그렇고 살 많이 찌는 음식이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아무리 뭐 항산화 물질이 많고 다른 기름 종류에 비해서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래도 이제 지방 종류니까 먹으면 살이 찌죠. 안 찔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제일 강력한 거는 역시 알코올입니다. 술이에요. 먹으면 탄수화물 덩어리기 때문에 액체이기 때문에 살 바로 찌고 제가 볼 땐 아마 지방간이 더 쌓였을 겁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 때 열심히 뭐 운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체중을 많이 줄여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지방간이 좀 있었는데 지방간도 이제 경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회복을 하겠구나 했는데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제 건강검진 잡혀있거든요. 제가 지금 큰일 났어요. 그때까지 체중 못 빼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날짜를 변경해서 뒤로 미룰까 했거든요. 한 10월 정도로 미뤄서 그 사이에 좀
다시 식당도 돌리고 운동도 좀 하고 해서 만들어야지 했는데 그 고민을 하다가 결단했습니다. 아, 지금 이대로의 성적표를 받자. 성적표를 받고 보고 약간 충격 좀 받고 정신 차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빵도 안 먹고요. 빵도 바게트도 이제 안 먹고 파스타는 그래도 뭐 열량이 엄청 높진 않으니까 파스타도 이제 소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파스타는 간간히 먹고요. 와인을 이제 끊었습니다. 와인을 끊고 와인도 저는 원래 이제 혼술을 많이 안 하던 사람인데 이거를 먹다 보니까 바로 이제 살로 가고 와인도 뭐 많이 먹으면 뭐 한 달에 한 병? 근데 와인은 이 한 병 사게 되면 용량이 750ml라 누군가랑 나눠 먹으면 참 간단하게 먹고 즐기고 딱 땡인데 혼자 까서 다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살로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고충이 좀 있는데요. 술도 이제 좀 줄이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갑자기 이제 건강검진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받고 몇 주 뒤에 그 성적표를 당당히 받겠다. 나는 가서 여행 가서 즐겁게 즐겼고 그래서 제가 아까 포인트를 놓쳤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행 가서 갔다 와서 원래 한국에서 먹던 것처럼 식당에 돌아가면 살이 빠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간과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위험 요소가 있다. 여행 가서 신나는 기분으로 여행 갔기 때문에 신나게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또 언제 올 줄 알고 이 맛있는 거 먹어야지 먹잖아요. 그러면 입이 터지게 됩니다. 이게 소위 이제 시차말로 입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신없이 맛있는 걸 보면 먹게 됩니다. 약간 이게 자제력이 좀 떨어진다. 통제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흐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쉽게 돌아가는 거 쉽지 않다. 워낙 또 음식이 맛있는 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저는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다시.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갔다 와서 또 시차 적응을 또 못하니까, 계속 회사에서 꾸벅꾸벅 아침마다 막 졸고 하니까, 이게 또 계속 수면 장애가 있는 거죠. 잠을 깊게 못 자니까, 또 몸 상태가 그렇게 되면, 음식이나 이런 걸 먹게 되면, 또 몸이 이제 계속, 얘 좀 몸이 상태가 비상 상태인데?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엄청 축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 뱃살이 아주, 포동포동.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치즈를 사왔다.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고, 지금도 냉동실 안에서, 잘, 쓰임을 받고 있다. 이 친구.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레브 광장의 파울라너, 그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셨는데, 여러분 그 코스터라고 하시나요? 코스터? 좀 이제 생맥집이나 이런데, 좀 집에 가면, 맥주잔을 줄 때 그냥 안 주고, 밑에 받칠 수 있는 그 동그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그란, 플라스틱은 아니고, 받침대죠. 맥주 받침대. 동그란 모양으로 내가 약간 스티로폼 성분인데 스티로폼보다는 좀 더 딱딱한 그런 플라스틱 소재로 된 이제 그거를 코스터라고 부르는데 그 파울러너 그 대표적인 그 파울러너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그려진 파울러너 그 코스터가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요거를 이제 기념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 이분들 재산인데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냐고 하니까 얘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친구랑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 가게 그 종업원분한테. 그래서 미안한데 요거 혹시 기념으로 요거 하나 가져가도 될까 물어보니까 약간 표정이 굳으시더라고요. 당황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케이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반응이 아니라 오케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친구한테 야 허락 받았다 하나씩 가져가자.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기념으로. 그래서 친구 하나 저 하나 이렇게 가져왔죠. 그래서 아직 저 있는데 집에서 맥주 먹을 때는 저걸 안 받쳐요. 그냥 기념으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기념품도 하나 챙겨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당불내증이 조금 있는 인다코도 치즈를 사왔다. 물론 이탈리아에서 사온 건 아니지만 독일 마트에 샀지만 제품 뒤에 이탈리아산이라고 써져 있는 독일도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치즈를 먹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속 밟고 이제 그 공항 그 게이트에 쪽으로 와서 거기서도 좀 한참 기다렸죠. 기다리다가 친구는 또 와이프 선물 산다고 거기 무슨 그 뭐죠? 그 면세점 가가지고 뭐 이리저리 보고 저도 어머니 뭐 수면 그 수분 크림이나 뭐 이런 거 좀 사다 드릴까 하고 화장품 코너로 갔는데 확실히 입국장은 모르겠는데 출국장은 가격이 비싸고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인터넷이 더 싸더라고요. 그냥 한국 가서 사는 게 그냥 더 싸고 아니면 그냥 출발 전에 한국에서 면세점에서 신청을 해서 사던지 그게 더 싼 것 같고 매장에서 그 바로 출국장 매장에 있는 것들은 싸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지를 못했고 또 그러고 이제 다시 아시아나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탑승을 해서 이제 뭐 딜레이 없이 바로 출발을 했는데요. 확실히 한국에서 갈 때보다 독일에서 한국 돌아올 때 이게 역방향으로 지구가 도는 방향이 역방향으로 가니까 훨씬 짧은 시간 동안 이동을 했는데 재밌는 게 체감상으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에 여독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빨리 도착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피곤했고 이상하게 한국에서 출발할 때는 너무 그 설레는 마음에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전혀 피곤함을 못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자지도 않았거든 잠을. 근데 돌아올 때는 정말 병든 닭 마냥 꾸벅꾸벅 졸고 아이고 허리 아파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제 아마 인천공항에 1시 조금 넘었나? 오후에 도착을 했어요. 해서 내려서 짐 찾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국밥 때리러 가자 해서 공항 안에 있는 데 가가지고 친구는 설렁탕인가 곰탕인가 먹고 저는 이제 육개장 먹고 먹었죠. 먹었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공항이나 이런 데 식당들은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충족하지 못했다. 그렇게 먹고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해가지고 커피 이제 편의점 가서 뭐 다른 이제 아메리카노 먹어도 되는데 굳이 편의점 그냥 가서 달달한 거 먹겠다 해서 가서 이제 하나 사가지고 친구랑 먹으면서 친구는 저기 또 이제 세 종류를 살아가지고 제 친구는 이제 검색해봤더니 이제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버스가 세종 출발하는 버스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 친구 이제 짐 이제 버스에 넣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덕분에 즐거웠다 잘 가라 하면서 이제 헤어지는데 서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9박 10일 동안 그렇게 같이 여행 다닌 정이 쌓였는지 잘 가 하면서 하고 저도 돌아와서 제 짐 들고 이제 열심히 공항철도로 가가지고 공항철도 타고 이제 서울시 안으로 쭉 들어왔죠. 열차 안에서 꾸벅꾸벅 막 잠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집에 와서 이제 캐리어 열고 치즈 옮기고 짐 정리하고 그렇게 했죠. 하고 조금 있다가 저녁에 제가 뭘 먹었냐 배민으로 삼겹살을 시켜 먹었습니다. 잠시만 삼겹살 맞나? 삼겹살 아니었고 김치찌개였나? 가물가물하네요. 삼겹살 아니면 김치찌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켜 먹었죠. 시켜 먹고 야 이거지 이게 한국의 맛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부터 이제 뚜레쥬르에서 바게트 사가지고 찍어 먹고 파스타 만들어 먹고 그랬네요. 와인 먹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의 유럽 여행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뭔가 끝이 난 기분이 드네요. 조금
재밌게 들어주신 분도 있고 조금 이제 지루해 하시던 분들 계실 것 같고, 특히나 마이 프렌드들 듣고 있나? 뭐 아무튼 뭐 저의 이 여행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정말 저도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는 또 어떤 기록의 의미도 있어서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이 방송을 제가 들을 때 또 저도 굉장히 미소 지으면서 녀석 좋은 시간을 보냈구만 이러고 다시 추억에 잠길지도, 또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 행복한 기분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또 그런 의미가 있는 특집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뭘로 들어와야 될까? 이제부터 다시 또 고민과 기획의 시간 시작되었습니다. 여행 소재 아주 길게 잘 울고 먹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3일 수요일 에피소드 50번째 특집 인다코의 유럽 여행기 마지막 편, 스위스 라우터부르넨 독일 프랑크푸르트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